안녕하세요.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냈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유는 그 경영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공학적 관점과 그다음에 또 경영학적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학적 관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DB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얼마나 빨리 검색하는가,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정보가 저장이 돼서 그 정보를 사용해서 얼마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것인가의 차원에서 우리가 경영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경영학적 관점으로 이제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하고 얼마나 빨리 검색하는가에 관련돼서는 배우지 않고, 그것보다는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은 정보를 사용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그 명문 가구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쭉 쫓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리지, 이 세 개의 관점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라고 얘기하면은 처리되지 않은 그냥 그 단순한 팩트,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처리가 되어서 처리된 데이터, 프로세스드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포메이션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인포메이션은 의사결정에 어떤 그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리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정보에 어떤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 의사결정하는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뭐라 그랬어요? knowledge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이 협의 데이터가 아니라 요 세 개를 다 망라하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를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데이터 처리 방식이 수작업, 파일 처리 방식, DB 방식 이렇게 보는데, 파일 처리 방식하고 DB 방식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일장에서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파일 처리 방식하고 DB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작업이라든가 파일 처리 방식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복이라든가 일관성 유지, 통합 정보, 유연성이 부족하고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3단계 스키마 구조예요. 이 스키마 구조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이제 3단계 스키마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부 단계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 그 멀티 유저 뷰, 그러니까 각각 부서의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달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부서는 생산 정보로서 기업을 이해하고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부서의 관점에서 마케팅 정보로서 뭐죠? 회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경우에는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개념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단계가 멀티 유저 뷰였다라면은 여기서는 뭐죠? 싱글 유저 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유저 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케팅 부서나 생산 부서나 회계 부서나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뭐죠? 기업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부 단계에서 개념 단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그 동의어라든가 이음동의어를 없애고 중복된 걸 없애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관점에서 싱글 유저뷰,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정보를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념 단계의 그러한 그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작업이 어떻게 되죠? 내부 단계. 내부 단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보를 추출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서 외부 단계하고 개념 단계가 그 사람이 인식하는 거고 내부 단계가 뭐죠? 기계가 인식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3단계 스키마 구조로서 3단계 스키마 구조로서 DB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제 무결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뭐죠? 결점이 없는 그러한 그 정보를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의사결정의 질이 뭐로 의해서 결정이 되죠? DB에서 나온 정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GIGO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정보만 집어넣고 결점이 없는 정보만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1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장이 됐죠. 6장에서 이제 개체 관계성 모델을 배웁니다. 왜 이걸 먼저 배우냐면은 경영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DB를 인식할 때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회사에서 명문 가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정보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는 우리가 도구를 우리 개체 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문 가구에 가서 야 니네 회사에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니? 라고 물어보면 될 텐데 그거를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자와 명문 가구 사람들이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뭐다? 개체 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개체 관계성 모델을 통해서 결국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다면은 명문 가구 사람들은 뭐지 경영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모델이 개체 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체란 말이 나오고 관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체란 건 뭐냐면은 something,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얘기고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죠. 대응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또 그 참여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체 관계성 모델 같은 경우는 실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 그쪽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모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목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줄이 거 있습니다. 이 네모난 거가 뭐죠? 개체들이고 그죠? 개체들 간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관계성이 표시가 됩니다. 개체들 간의 관계성이 표시가 되는데 이 관계성은 두 개의 관점에서 표시가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요? 대응비 1대 다져요. 그러니까 대응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대1, 1대 다, 다대다. 그죠? 다대다 같은 경우는 1대 다, 다대1 두 개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 줄 혹은 두 줄이 되죠. 한 줄 또는 두 줄. 한 줄은 부분 참여, 두 줄은 완전 참여. 그죠? 한 줄은 모든 A는 B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서 중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줄일 때는 완전 참여,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성도를 표시할 때는 이걸 해석할 때 ER 관계도를 해석할 때는 미니멈 세 문장, 맥시멈 네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응비 같은 경우 이제 다대다일 경우는 두 문장이 나오죠. 다대다일 경우는 두 문장이 나오고 1대1, 1대 다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 나오고 참여도 쪽에서는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그 두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여도를 설명할 때는 다대다일 경우는 네 문장. 그다음에 1대1 혹은 1대 다일 경우에는 세 개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뭘 표시할 수가 있다? 그 개체 관계성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개체들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진 거 있죠?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속성 중에서 보면은 이 두 줄 그어 있는 거는 다중값 속성,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도 속성. 유도 속성이라는 게 다른 속성으로부터 끄집어내올 수 있는 속성을 유도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도 속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회사가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뭐죠? 유도 속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개체는 식별자 속성이 있어야 된다. 밑줄짝 거 있는 거 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게 뭐에 대한 얘기죠? 일반화 상세화에 대한 얘기죠. 일반화 상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상세화, 위로 가면 일반화. 그죠? 이건 뭐냐면 일반화란 얘기는 일반화란 얘기는 뭐냐면 요 네 개의 개체의 공통 속성을 끄집어내는 것을 일반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으로 가는 거는 뭐죠? 공통되지 않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술 분야는 사무직원, 생산직원, 영업직원, 운전기사 중에서 어느 직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산 직원들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상세화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리고 일반화, 상세화를 통해서 각각 개체들 간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 ER 관계도랑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ER 관계도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거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그림이 아까 보여준 ER 다이어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까 이제 프로젝트랑 이제 부서랑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체를 표시하고 요 속에 있는 게 속성이에요. 속에 있는 게 속성이에요. 그죠?
PK라는 건 뭐죠? Primary Key라는 얘기고 Akey는 Alternate Key. 다중값 속성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유도 속성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 대응비하고 참여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서하고 프로젝트의 관계는 이걸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부서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미니멈 0개로부터 맥시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예요? 미니멈 0개라는 건 무슨 뜻이죠? 부서 중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데 미니멈 1개, 맥시멈 1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객체들 간의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 속성 표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 개체 관계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개체 관계성 모델 혹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며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그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 즉 여기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장 같은 경우는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사람이 말로 한 거, 그 세 가지를 서로 다 여러분들이 그 뭐죠? 돌려가면서 이해를 하고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ER 그 6장 ER 다이어그램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뭘 결정이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떠한 뭐 하나의 뭘 만들어야 됩니까? 통합된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맞는 데이터를 추리는 과정,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된 데이터들을 다 뭐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6장에서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2장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든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정보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뭐죠?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데이터베이스 사용합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도록 데이터를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정보를 우리가 뭐죠?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이렇게 2차원적인 평면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정교화 이론이에요. 정교화 이론. 그죠? 정교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오고 있죠. 그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구조화된 관계라는 게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를 변화를 줄 때 삽입, 삭제, 갱신이라는 게 뭐 데이터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좋은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음으로써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끄집어낼 때는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교화 과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교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정교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3차 정규형까지 배웠지만은 더 복잡한 정규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규화가 될 때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잘라지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뭐죠? 쪼개집니다. 그죠?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은 삽입 삭제 경시에서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실행 속도가 문제가 되고 참조 무결성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정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정규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얘기했던 문제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쪼개진 테이블을 붙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차 정규형이라는 얘기는 뭐죠? 각 셀에 단일값을 가질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1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거죠. 지금 요 그림은 주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주문서에서 이렇게 이제 한 셀에 하나의 값. 여기서 보시면 한 셀에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여기서 한 셀에 하나의 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게 우리가 1차 정규형이 만족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차 정규형 같은 경우는 1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뭐예요? 부분 종속이 있을 때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 종속이라는 건 뭐냐? 합성키 경우에 합성키의 일부가 다른 주키가 있는 걸 결정해 줄 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분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2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합성키거든요. 합성키의 일부분이 다른 주키가 아닌 걸 결정해 줄 때 이런 건 뭐라고 해요? 부분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2차 정규형이 만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3차 정규형 같은 경우는 이전 종속의 문제예요. 이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이전 종속이란 건 뭐냐? 주키가 아닌 놈들이 서로 뭐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전 종속이라 그러고 이전 종속을 제거해 줬을 때 뭐가 된다? 3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지면은 이 테이블을 다시 어떻게 되죠? 통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해준다는 게 뭐냐?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싱글 유저 뷰를 만드는 거예요. 싱글 유저 뷰. 여기서도 보시면 고객을 3개의 관점에서 보고 고객을 2개의 관점에서 보고 직원을 여러 개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런 걸 뭐죠? 하나의 관점으로서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왔어요. 결국 9개의 테이블이 6개의 테이블로 결국 뭐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가 뭐냐면은 그 3차 뭐죠? 3단계 스키마에서 두 번째 단계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까지 끝이 나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바로 그 전 단계가 된 거예요. 전 단계 데이터 모델링이 끝이 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 그 테이블이 결정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은 테이블이 결정이 됐으면은 통합을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은 이 테이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죠?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 결정이 됐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으면 되니까 집어넣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정보를 사용해서 보면 되겠죠. 그걸 도와주는 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질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질이 SQ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SQL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정의어, 조작어. 정의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구조를 결정하는 거.
어떠한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 우리 수업 시간에 3개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죠? 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조작어는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삽입, 삭제, 갱신, 검색하는 언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조작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요게 뭐죠? 요게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정의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정의어가 뭐냐? 이거예요. 요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만들어진 테이블에 우리가 뭐죠?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select from where절입니다. 요게 결국 뭐냐면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SQ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select from where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자세하게 이 특수한 영선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죠? 주로 이제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웨어절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정렬할 때는 오더 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항목명 어센딩, 디센딩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집단함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집단함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죠? 평균, 그다음 총수, 최고 단가, 최저 단가, 합계 이런 것들은 집단함수가 되고 집단함수가 될 때는 그룹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집단함수의 검색 조건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레코드 총수가 몇 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검색 조건을 해빙열을 쓴다. 그래서 해빙열은 반드시 뭐죠? 그룹바이랑 같이 나와야 돼요. 해빙열은 그룹바이랑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검색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전체 검색 조건은 웨어절이고 그 다음에 집단함수의 검색 조건은 해빙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테이블을 검색할 때는 뭐죠? n개의 복수 테이블을 검색할 때는 적어도 n-1개의 조건이 반드시 웨어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QB라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명령문 형태가 아니라 무슨 형태다? 그래픽 형태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훨씬 더 SQL보다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SQL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QB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테이블의 형태가 뭐죠? 요거죠. 부품, 공급자, 주문. 요 형태. 부품 테이블, 공급자 테이블, 주문 테이블.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제 데이터베이스. 요렇게 이제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SQL을 통해서 select from where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제 명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를 계측 함기성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관계형 DB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형 DB에 맞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 배운 거는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이 끝이 나서 그 끝이 난 데이터들을 실제로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은 정보를 검색하는 것까지 배운 겁니다. 거기까지가 뭐죠? SQL까지인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난주까지 배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뭐에 대한 얘기죠?
7장 개념적 설계에 배웠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